안녕하십니까. 25년 3월 에코비전 세미나 발표 진행을 하게 된 기술연구소 배재현 주임입니다. 어, 제,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솔라 PV 플래너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는 총 3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조 분석 이론 기본 개념에서는 태양광 설치 판단 기준, 그리고 간단한 일조 분석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선스케치라고 기존에 분석이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신규로 도입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서는 신축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건축물 아니면 증축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이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들을 또 가나다라에서 구분을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총 가나다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이 태양광의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포함이 되는데, 주거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1000세대 이상, 그리고 비주거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시작해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된 건물들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음영 분석 결과, 그리고 태양광 상세도와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영 분석이 진행돼야 되는 사정입니다. 간단한 일조 분석 이론을 설명드리고 분석 진행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양시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이 아닌 실제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지구상의 임의의 지점에서 실제로 태양이 남중했을 때부터 다음 남중했을 때까지 1일로 한 것을 진태양시라고 합니다. 진태양일이라고 합니다. 1 진태양일을 24등분 한 게 1 진태양시인데, 이 진태양시가 계절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아래 나와 있는 평균 태양시입니다. 이 평균 태양시는 시각에 따라 계산하는 시간을 말하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평균 태양시는 진태양시 1년간을 통해서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그 평균 태양일을 24등분한 거를 1시간, 그리고 평균 태양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평균 태양시가 평균값이다 보니까 진태양시랑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균시차라고 합니다. 계절과 위치에 따라서 나라마다 표준시와 지방의 태양 위치가 서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균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평균 태양시와 진태양시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태양시에서 일정한 값을 가감하는 걸 균시차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스케치 분석 프로그램은 저희 진태양시를, 실제 태양 위치인 진태양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선스케치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일조 분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간 계산뿐만이 아니라 신축 건물로 발생되는 주변 지역 및 단지 일용 분석을 실시한 후에 일조권 수인 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물의 층수 변경 및 배치 변경을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석 툴 또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스케치를 활용한 일용 분석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분석을 위한 자료 입수 및 현장 파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지 주변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대상 건물의 도면을 바탕으로 3D 정밀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스케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조권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각 분석 지점의 일조 시간을 확인하여 태양광 설치 기준인 1일 총 5시간 이상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족과 불만족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조 만족률 및 일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각 지점별 총 일조 시간, 연속 일조 시간, 그리고 일조 확보 구간 등이 나타난 바 차트도 같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선스케치를 통해서 일형 분석을 할 때 총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점 생성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외벽면에 5m 곱하기 5m 사이즈의 일정한 사각형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신추분 기준 총 5시간 일조 미만 지점을 분석하여서
태양광 설치 가능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맵핑해서 면적을 상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이미지 맵핑 면적 산출 방법은 건물의 시점을 일일이 변경을 해가면서 이령 분석을 진행을 하고, 추출된 이령 이미지를 건물에 매핑하여서 태양광 설치 가능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에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정확한 면적의 산정을 목표를 할수록 생성해야 되는 분석 지점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점 생성과 이미지 매핑을 통해서 분석 방법은 단지와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작업의 소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공면이 엄청 심한 공면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비정형 건축물일수록 작업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노와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솔라 PV 플래너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라이노와 그래스호퍼 프로그램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먼저 두 프로그램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는 스케치업과 비슷하게 모델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케치업과 좀 다르게 복잡한 곡면과 그리고 형상을 정밀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스호퍼는 라이노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변수를 조정해 가면서 디자인을 즉시 값을 입력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와 그래스호퍼를 이용을 해서 솔라프뷰 플래너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래스호퍼에는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처럼 많은 애드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환경 분석에서 제일 유명한 애드온 중 하나인 허니비 애드온이 있는데, 이 허니비 애드온은 또 세 가지로 파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디버그, 그리고 버터플라이,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라는 애드온이 파생된 애드온들이 있는데, 먼저 버터플라이 애드온은 CFD, 즉 전산유체역학 CFD를 이용한 그거를 분석하는 파생된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이디버그는 기상 데이터 시각화와 히트맵 생성, 그리고 일조 및 그림자 분석 및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애드온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래곤플라이는 대규모 도시의 환경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되는 애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파생된 애드온들 중에서 저는 레이디버그를 통해서 그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레이디버그는 태양 경로 다이어그램, 그리고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 데이터, 그리고 열 지도 및 컬러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 표현을 하여서 시각화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도시 스케일의 기후 분석과 기후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다음은 그 그래스호퍼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총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서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분석 조건을 설정하게 되고, 이 스텝에서는 그 건물의 북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분석 위치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분석 날짜와 시간 및 간격, 그리고 태양 궤적도를 생성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분석 범위에 대한 설정은 분석을 진행할 대상 건물, 그리고 대상 건물에 영향을 주는 주변 건물과 대지, 그리고 분석 그리드 값, 그리고 색상 파라미터 등에 대한 분석에 대한 범위 등을 설정을 하는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3 분석 결과 추출은 스텝 2에서 도출된 결과를 스케치업으로 옮기기 위해서 추출하는 스텝 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텝 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욕이 넘쳐서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그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 북향을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원래 스케치업 모델링에서 건물을 가져올 때 원래 기존으로 북향이 정북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향 설정은 주로 사용할 일이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생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원에 여기 포인터가 가리키는 가운데 지점 1번 원을 2번 포인트에 입력을 하고, 2번 포인트 컴포넌트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3번 점을 4번 포인트에 입력을 하면 이 방향과 같이 북향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석 지역 설정을 하는 건데, 분석 지역 설정할 때 입력하는 값은 지역 및 해당 건물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도와 경도,
그리고 해당 지역의 UTC 시간을 입력하면 분석 지역 설정값 입력은 완료되게 됩니다. 지역을 입력한 다음에 분석을 할 날짜와 시간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값들은 분석을 시작할 월, 일, 시간, 그리고 분석을 종료할 월, 일, 시간, 그리고 분석을 할 시간 간격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타임 스텝의 값에서 시간 간격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1을 입력할 경우에 60분 간격, 총 1시간 간격으로 분석이 진행되게 되고, 2를 입력하면 30분 간격, 그리고 3을 입력하면 20분 간격으로 진행을 되게 되는데, 60의 약수를 입력해서 시간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궤적도 스텝 1의 마지막 단계인 태양 궤적도 생성인데, 앞서 입력했던 북향의 조건과 그리고 지역의 조건, 그리고 분석 날짜와 시간대, 이 조건들을 모두 연결해서 컴포넌트가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서 태양 궤적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텝 2는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1번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은 분석 대상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대지들까지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선택되어 있는 1번 박스들은 여기 2번에 건물 및 대지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건물들이 있을 텐데, 저 3번에 저희가 분석을 할 대상 건물들은 여기 4번 지오메트리 값에 입력을 하면 분석 대상 건물이 다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의 범위와 색을 설정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입력할 값들은 분석 파라미터의 최소값, 최대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 0시부터 8시까지를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0분과 480분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9등분해서 파라미터 색과 범위를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2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분석 범위를 설정할 단계인데요. 여기에 뭐가 많이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그리드 사이즈 500이라고 적혀 있는 곳과 그리고 옵셋 디스턴스라고 50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드 사이즈가 5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500mm씩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옵셋 디스턴스는 50mm 떨어져서 분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을 떨어뜨린 이유는 태양광 패널의 두께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이 분석을 할 때는 태양광 패널의 두께가 50mm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50으로 옵셋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스텝 3에서 분석 결과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1번 네모에서 저희는 5시간 미만의 영역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간은 300분을 저희 값에 입력을 해서 5시간 미만인 부분들을 면적을 산출하게 되고, 그리고 스케치업에 옮기기 위해서 5시간 산출된 5시간 면적의 외곽 라인들을 여기 보이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분석 결과가 나타난 거를 외곽 라인을 추출을 하고 스케치업으로 옮기게 되면 건물의 면이 분리가 돼서 면적까지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림만 보셨을 때는 되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주 짧은 영상으로 그래스호퍼만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엔 이미 스케치업에서 모델링된 건물 파일을 가지고 온 상태고, 이제 스텝 1, 2, 3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향 정하기, 그리고 위치 정하기. 여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매화마을이라서 매화마을로 되어 있고, 매화마을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 그리고 한국은 UTC 9시이기 때문에 9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분석 날짜 및 시간대 정하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렇게 하루로 설정되어 있고, 8시부터 16시까지 1분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정한 세 개의 값들을 마지막에 이 썬패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 태양 궤적도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범위를 설정을 할 때는 먼저 전체를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건물 및 대지 값을 먼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 건물뿐만이 아니는 주변의 건물 아니면 대지를 모두 드래그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 건물을 입력을 할 때는 분석 대상만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분석 대상 건물 컴포넌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범위와 색을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분과 480분 간격을 하고 구등분으로 구등분으로 진행했다는 이 분석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을 설정할 때 저희는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흰색으로 나타나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색 구분을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GB를 통해서 RGB 숫자를 통해서 4시간과 5시간 미만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했고 그 외의 범위는 화이트 컬러를 통해서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파라미터 색과 범위를 설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스텝 2의 마지막 분석 단계인 분석 그리드 사이즈 정하기 및 분석 실행 컴포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드 사이즈는 500mm 대 500mm. 여기서 근데 단위가 결정되는 기준은 저희가 라이노를 시작을 할 때 단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터를 설정하면 이게 500이 이제 500m 곱하기 500m가 되는 거고 밀리미터를 설정하고 들어오면 500mm 곱하기 50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mm와 50mm를 옵셋을 시킨 상태에서 이 false로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true로 바뀌고 로딩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분석이 진행되게 되면 눈을 진짜 깜빡했다 뜨면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되는데 사실은 2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지가 작아서 2분이 걸린 거고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고 흰색이 가능한 부분 으로 나타내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그래스호퍼 내에서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노로 빼서 스케치업으로 옮기고 거기서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라이노로 베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스텝 3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5시간 미만인 영역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분보다 작은 영역을 추출을 해야 되고 여기서 300분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 300분 미만인 이 빨간색 면들은 식별된 면들이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진 면들을 다 이제 합쳐서 이 컴포넌트에서 합치게 되고 합쳐진 외곽 선들을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될 때 선들이 다 끊어져서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조인 커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합치게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합쳐진 선을 네, 베이크를 하면 기존에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건데 5시간 미만 라인인 레이어에 이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이 작업은 그래스호퍼에도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스호퍼에도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이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면 식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래스호퍼의 이미지를 끄고 뒤에 있는 이 상태가 배경 라인만 지금 라인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합치게 되면 이 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 5시간 미만인 영역이 되는데 이거를 스케치업에 옮겨서 건물의 면이 분할이 되게 되고 어, 분할된 면에 클릭을 하면 이제 면적이 산출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잠실 마이스가 되게 국면이 많은 건축물들 중 하나였는데, 어, 이 국면이 많은 건축물들도 문제없이 분석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선스케치와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값들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비교를 해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선스케치 5시간 미만의 영역 이령도고, 오른쪽이 이제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분석한 영역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면 위에 검정색으로 라인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 검정색으로 그어진 라인이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뽑아내 뽑아내고 스케치업으로 옮긴 결과값이고, 이 빨간색 면이 선스케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비교 결과를 보시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되게 잘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케이스에서도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매칭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스케치와 그래스호퍼의 차이점이 별로, 분석 결과에 대한 차이도 없고, 근데 그 작업 시간도 확실히 그래스호퍼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분석을 이, 개, 이 솔라 플래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